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엔 몰랐을지라도 부자가 되면 반드시 알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식을 안다고 부자가 되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관문에서 자연스럽게 이 지식은 나에게 장착되죠. 반면 가난한 자들은 학교에서 따로 배우지 않았다면 절대 배우지 않는 지식,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회계입니다. 물론 경영학을 배웠거나 상고를 나왔다면 부자 여부를 떠나 당연히 회계를 알 것입니다. 하지만 학창시절에 회계를 배운 적 없는 사람들 중에 회계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다 보면 세금 목적, 자금 관리 목적으로 매년 회계 결산을 할 수밖에 없죠. 또 기업의 고위 임원이 될수록 회계 정보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 주어진 일만 충실히 하는 월급쟁이 직장인들이나 재무 정보를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일괄적으로 맡기고 알아서 세금 신고를 의뢰하는 소규모 사업가들은 회계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계 까막눈입니다. 하지만 회계는 자본주의의 언어입니다. 언어 하나를 할 줄 안다고 먹고 살 순 없지만 언어 하나를 더 할 줄 안다는 건 자신의 삶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죠. 과거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기회를 놓치고 보이지 않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는 회계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를 모른다면 회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거나 말거나 소외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회계 시스템을 간단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란 무엇일까요?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보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회계정보 이용자란 기업의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 자금 대여자, 경영자, 임직원, 정부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 실체란 일반적으로 기업을 말하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주체가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일 수도 있고 정부, 교회, 자선단체, 각종 재단 등을 의미할 수 있죠.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경제적 실체에 대한 회계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만 경제활동과 관련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경제적 실체들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정보들을 식별하고 측정하여 보고합니다. 식별은 경제적 사건들을 분별하여 알아보는 절차이며 측정은 금액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보고 양식, 즉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과거의 가내수공업, 즉 개인기업의 형태에서는 가족들만 알아볼 수 있는 회계자료를 만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후 근대에 들어서면서 주식회사가 등장하자 기업에 자본을 댄 주주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구분되면서 회계의 역할은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경영자는 회사의 실적,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자본을 댄 주주에게 보고해야 하고 주주는 자신의 회사가 잘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경영을 잘한다면 임기를 연장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경영진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사회가 발전하면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등장합니다.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기업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회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자 역시 회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투자받은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이후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 역시 회계 정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업의 임직원들도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회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월급은 밀리지 않을지, 앞으로의 보너스는 어떻게 될지, 어느 회사가 이직하기에 좋을지 등을 판단할 때 회계 정보가 도움을 줍니다. 기업과 신규 거래를 할 때도 회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물건을 넘기고 나서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회사가 우량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기업의 회계 정보가 궁금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데 세금은 회계 처리를 해야만 산출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사라는 실체를 두고 주주, 은행, 거래 상대방, 임직원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이들은 회사의 재무 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회계 정보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회계 정보는 자의적으로 작성되면 안 되고 정해진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회계 기준이라 합니다.
작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회계정보 작성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계사와 세무사에게 이를 의뢰합니다. 장부 작성부터 세금 신고까지 해주죠. 그러다 기업 규모가 커지다 보면 자체적인 회계팀을 구성하여 기업 스스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집니다. 이때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면 이를 보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여야만 합니다. 대략적으로는 자산 규모 120억 이상이면 회계감사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는 담당 공인회계사의 의견과 함께 다트라는 전자공시 사이트를 통해 공시합니다. 그렇다면 자산 규모 120억 이하의 작은 기업들은 회계를 알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계정보를 작성합니다. 또 거래처나 은행에서 회계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줘도 될지, 거래를 해도 신용상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다트에서는 누구나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부터 100억 원대의 중소기업까지 모든 회사는 이곳 사이트에 공시됩니다. 이곳에서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재무제표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던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사이트를 가보지 않았다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죠. 저 같은 사람들은 매일 이곳을 네이버보다 많이 들어가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곳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정작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들 뿐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정보가 고급 정보나 비밀 정보는 아닙니다. 남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기본도 모르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하겠죠.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이 사이트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몇 년 전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 이번에 면접 본 회사가 어떠한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이 회사가 물건을 수출을 하고 사무실이 깔끔하고 사장이 무척 친절했다는 등의 의사결정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저는 회사명만 알려달라고 한 뒤 회사의 재무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3분간의 스캔 결과 회사의 매출액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인건비 역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의 말과는 달리 회사의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게 분명했고 기존 인력의 이탈에 의한 채용이니 분명 매력적인 회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는 이 회사를 패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이후 더 좋고 성장 중인 회사로 취업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해서는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언어는 회계입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경제 공부, 돈 공부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돈의 언어인 회계를 배워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 뉴스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회계적 지식을 갖고 이를 이해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동문서답으로 전혀 상관없는 댓글들, 이데올로기에 중독된 댓글들만 가득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보도인지 무엇이 쟁점인지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당연합니다. 경제신문은 매일 보았더라도 회계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학과를 나오거나 회계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회계를 배워본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는 글로벌 시대의 영어 공부가 필수적인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영어를 할 줄 알면 아직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는 외신 자료를 남들보다 먼저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되지 않은 책으로 남들보다 먼저 지혜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못한다면 누군가 번역해줄 때까지 까막눈이 됩니다. 자본주의의 언어 회계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회계를 전혀 모른다면 치열한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무척 힘듭니다. 자신들의 자금 관리에 대한 원리도 모를 뿐더러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시장의 원리 중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누군가 재무제표를 해석해주는 걸 찾아다녀야 하는데 이런 해석을 통해 정보를 본다는 건 이미 한 발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회계가 어려웠던 이유는 작성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를 통해 먹고 사려는 회계 재무 직렬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은 당연히 어렵고 지겹습니다. 하지만 정보 이용자로서 회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를 교양 수준에서 익히는 것과 같이 회계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고 집중적이고 중요한 개념만을 통해 이해 위주의 회계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비전문가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알못 미대 출신 와이프에게 이해가 되는지 테스트해봤습니다. 관련 분야에 기초가 없는 사람들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면 들을 수 있으며 가격은 책 한 권 값으로 책정했습니다. 컨텐츠 양을 늘려서 비싼 돈을 받는 것보다 박리담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비싼 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인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10분 일주일이면 회계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치면 알파벳과 기초 문법을 배우는 셈입니다. 이후 내공을 계속 쌓는다면 분명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질 것이며 조금씩 직접 기업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회계는 자본주의의 언어입니다. 언어는 한번 배워놓으면 거의 평생 써먹습니다. 꼭 더 나은 삶 TV가 아니더라도 시간 내어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나은 삶 TV에서 개발한 스페셜 컨텐츠가 반응이 괜찮으면 심화 과정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번 기초편이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라면 심화편은 재무짬밥 10년이 넘어야 슬슬 이해되기 시작하는 내용들을 단 몇 시간 만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